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11월 6일 날에 시티은행에서 10% 인원 감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까지는 아니고 조금 시장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그러면서 왜냐면 시티은행하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DS, 그러니까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파산했을 때 얘네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일종의 파생상품 같은 건데, 그거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높아진다는 거의 의미는 얘네가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시장이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티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 반면에서 HSBC, 홍콩은행은 되게 낮게 유지되고 있죠. 이거랑 코릴레이션 돼가지고 지금 시티은행이 인원 감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네가 파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상황이란 거는 알 수 있겠죠. 물론 지금 하려는 말은 이건 아니고, 이번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위워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기사가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튼튼한지 한번 이코노미스트 통해서 알아볼게요. 시작하죠. 2010년에 설립된 이후 위워크는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창업자 아담 노이만의 현실 왜곡 능력은 수년 동안 투자금을 탕진하여도 어떠한 의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9년 초 기업 공개를 앞두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47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거품이 낀 기업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노이만 회장이 회사를 철권 통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곧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공개는 보류되었고 노이만은 17억 달러를 받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영입된 부동산 베테랑 산팀마트라니는 비용을 절감하고 임대 계약을 재협상하는 등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2021년에는 특수목적 인수회사를 통해 90억 달러의 가치로 회사를 상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오피스 시장의 침체와 원격 근무로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1월 6일 39개국 777개 지점에 사무공간을 임대하는 위워크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부동산 기업은 위워크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한때 오스트리아의 유명 부동산 거물이었던 르네뱅코가 230억 유로 규모의 부동산 제국 시그나에서 쫓겨났습니다. 시그나의 포트폴리오에는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 서베를린의 고급 백화점인 카데베, 런던의 또 다른 소비 성전인 셀프리지 지분을 비롯하여 고급 호텔, 고급 개발 사업, 기타 소매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 사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그나는 유동성 위기에는 직면했지만 파산을 선언하지 않았고 독일의 저명한 파산 전문가인 아른트 가이비츠를 영입해 경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노이만과 달리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고향 인스부르크에서 다락방을 펜트하우스로 개조하는 일을 통해 경력을 시작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인 벤코는 주말에 축출되기 전까지 시그나에 관여했습니다.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일상적인 운영 업무에서는 물러났지만 회사의 자문위원회에는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국영항공사인 루프트한자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낸 가이비치의 신임 회장 선임에 힘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두 제국의 흥망성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두 기업 모두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위험한 베팅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점입니다. 벤코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는 동시에 높은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쌓았습니다. 이 모델은 이자율이 낮고 주요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워크의 경우 부동산을 길게는 20년 동안 장기 임차한 다음 한 번에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공간을 임대하는 모델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실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 회사는 더 저렴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국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스부르크 대학의 레오나르트 도부시는 가이비치가 방대한 시그나 포트폴리오를 해체하고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백 개의 지주회사로 구성된 비상장 기업을 어느 정도 단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위워크는 이미 대부분의 채권자로부터 3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 재무제표를 새 출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파산을 통해 미국 내 60개 이상의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임대계약을 재협상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든 노이만과 벤코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세운 회사는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